법적으로 이렇게 돼서 많이 봤자 벌금형이고 이건 귀찮은 싸움밖에 안 된다고. 뉘앙스 자체는 뻘짓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 이런 거 해봤자 쓸데없는 짓거리 왜 하냐고. 우리는 낙태죄로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 실제로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낙태죄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이긴 해요.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될 때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설사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분이 원할 경우에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그거는 어떤 다른 문제를 제기하실 수는 없어요. 2005년부터 2009년 8월까지 낙태죄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건 17건에 불과합니다. 올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낙태 관련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낙태 시술을 자기네들은 전면 중지하겠다. 이 낙태 또 낙태죄에 대한 법 집행 이에 관한 소신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대로 좀 너무 낙태죄가 사문화돼 있고 또 단속에서 방치돼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 출산 문제도 그렇고 다시 한번 정책적으로 또 범죄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낙태죄가 사문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정부에서 추진한 산하 제한 정책에서 그 뿌리를 찾는 의견이 많습니다. 경제 지표를 높이려니까 인구 숫자를 줄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낙태를 인구 조절의 한 방법으로 택했고, 그러자 이 법을, 낙태가 불법이라는 법을 적용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낙태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아는 백성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낙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 것이죠.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60년대 정부는 경제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강력한 출산 억제 정책을 추진합니다. 높은 출산율이 경제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 나라들 구별 말고 둘만 나. 1970년대엔 정책을 뒷받침해줄 법 개정에 나섭니다. 현재 낙태 허용 사유가 명시된 모자보건법이 공포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발행된 가족계획연보엔 피임 방법별로 실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건 월경조절법. 월경조절법은 현재 초기 임신 단계에 사용되는 낙태 시술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계획협회에서 초기 유산 수술을 월경조절술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한테 장려했습니다. 생리 한번 걸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초기 낙태에 마찬가지인데 자궁 내막 그를 이렇게 빼내는 월경조, 그러니까 생리혈을 빼낸다. 하지만 그게 임신이 아닐 때는 월경을 빼내는 거지만 임신일 때는 초기 낙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국가적으로 장려를 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산하 억제 정책에 힘입어 60년대에 가구당 6명이던 높은 출산율은 2000년대에 들어 1명대로 급격히 감소합니다. 저출산이 사회 문제화되자 정부는 산하 제한을 추진하던 가족계획협회를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바꾼 뒤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합니다. 생산 가능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결국은 잠재 성장력이 떨어지고 총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악순환이 갈 수밖에 없다. 경제 논리에 맞춰 출산 정책이 좌우되는 사회적 여건 아래서 낙태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낙태를 제한하는 법은 있지만 암암리에 손쉽게 불법 낙태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법을 집행해야 될 사법부, 관리 감독해야 될 정부 당국, 시술 당사자인 의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문제에 침묵한 것입니다. 이 사회에 어마어마한 낙태 카르텔이 있어요. 사회 지도층에서부터 산부인과 의사 말할 것도 없고 국민들까지 전부 다 어마어마한 낙태 카르텔이 있는데 우리가 안 하면 이 카르텔은 깨져요.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이 카르텔을 깨고 싶어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카르텔을 사회에 줄 거예요. 이 카르텔을 깰 수 있는 열쇠를. 당신들이 깨든 안 깨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네, 박용식 프로듀서. 우리 사회에서 이제 낙태가 쉽게 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모든 낙태가 불법인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예외 조항을 둬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의 97%는 합법적인 낙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낙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법은 있으나 마나한 셈입니다. 그만큼 이제 불법 낙태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제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훨씬 더 심각성이 느껴지는군요. 불법 낙태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에 약 35만여 건의 불법 낙태 시술이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불법 낙태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통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낙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도권 20여 곳의 산부인과를 돌면서 불법 낙태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시술을 요구하는 사람과 병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취재진은 직접 산부인과를 찾아다니며 낙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배우자 동의 없이 시술이 가능하냐는 말에 일부 의사들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실 임신청소년 시술이 모든 산부인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본인이 파트너가 얘기하면 신청하고 싶으시면 아예 말씀을 하지 말든지 이대로 원래 보통은 동의가 있어도 자기가 나한테 얘기하기에 달려있어요. 난 상관없어요. 상대방 동의 없어도 할 수 있거든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 내렸다며 망설이자 의사는 출산을 권유하기보다 낙태 시술의 안전성을 강조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불임이 된다거나 혹시 뭐 그럴 수도 있는 건지 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면 또 중조수술을 하겠어요. 중조수술은 하루에도 몇천 번씩 이루어지게 있는 게 현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럼 나중에 다 얘기를 듣는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잘못된 경우도 막 있다고 그래가지고. 돌팔이들한테 하는 게 하겠죠. 돌팔이들한테. 근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불법 낙태를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술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병원 측은 현금 결제를 유도합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이제 현금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액수를 그렇게 안 적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패권이죠. 근데 나중에 만약에 카드를 하셨다가 이게 들어가면은 만약에 본인 차수가 들어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알아요. 그 세무사에서 그 조사 나온 사람들도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은요. 의료보험공단으로 등록이 만약에 돼버리면 그거는 연락이 가능한 거 알죠? 그래서 그 1위가 뭔지 알아요? 거기서 1위가요? 내가 아는 여자애가 수술을 한 적이 있냐 없냐 그거 검사가 얘기를. 하지만 진료 기록이 없으면 시술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병원 측에 책임을 물을 길이 없습니다. 그 임신 중절 있잖아요. 그거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일반실로 보실 경우에는 의료공단 기록관찰